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국장입니다. 오늘 월간 이장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섭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이장섭 의원님하고는 좀 마침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무죄다 유죄다 재판 전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일단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 앞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조금 별거 아니다. 네. 상대적으로 위증교사 혐의가 더 중했다. 뭐 이런 평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상을 깨고 무죄가 나왔는데 보면 그런 거죠. 이제 위증교사의 결정적 증거라고 검찰이 제시했던 것이 네. 통화 내역인데 네. 이게 제가 봐도 좀 주관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죠. 말하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워딩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 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 이거였어요. 이게 네. 이제 뭐 10번 넘게 나왔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검찰은 이제 이거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의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제가 네. 뭐 이제 판결문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통상적인 이야기고 이것들을 가지고 위증을 해달라라는 직접적인 요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제 법원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라는 것들이 결정적 증거라면 네. 검찰이 주장하는 이건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결정적 증거가 또 있었는가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통화 내역에 모든 것을 기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무리하다. 어떻게 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직접적으로 위증교사다. 그래서 처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검찰이 그런 측면에서는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보여지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판결 결과를 저희가 자세히는 좀 모릅니다만 김진성 씨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위증을 시켰다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 증거 재판을 주의를 좀 엄격하게 적용한 거 아니겠느냐? 뭐 네, 이런 그렇죠.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위증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위증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자체로 위증을 했다라고 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진성 씨는 유죄가 나왔고 그래도 위증교사의 최근의 어떤 형량을 비교해 보면 뭐 상당히 적은 형량이 또 나온 것이죠. 그만큼 뭐 이게 중요성에서 네. 법원이 보기에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결과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제기될 때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중요한 재판에서 무죄가 1심에서 선고가 됐기 때문에 정치 생명, 정치력 이거 뭐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도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두 가지일 텐데 무리한 기소라는 측면에서 이건 뭐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한 건을 가지고 봤을 때 무리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네. 그러나 최근에 뭐 이게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했던 행위들하고 비교해 보면 무리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뭐 김건희 여사 이 야당 인사들에 대한 조사, 수사 이런 검찰의 태도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너무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도 야 이거는 공정성에서 너무 엇나간다,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더 이제 무리한 기소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살아나느냐의 네. 문제는 그 여러 가지 같이 봐야 될 문제지요. 이제 지난번 불과 열흘 전이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의 1심 판결이 아주 생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거여도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네. 이상만 되면 모든 피선권이 다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야말로 이제 아주 큰 난관이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실형, 근거 이상의 실형이 아니고 벌금으로 나온다면은 뭐 정치 생명에는 큰 문제가 없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 민주당의 어떤 리스크, 이재명 네.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후 재판 또 항소심 과정에서 좀 풀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하도 재판이 많아서 이제 두 번째 재판에 그것도 1심에서 일단 무죄가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많이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계속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차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뭐 그때 가면 또 후보를 뽑는 과정이 있겠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면 이렇게 재판 리스크가 있으니 뭐 예를 들어 김경수 또 김동연 경기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대타 아니 또 예비군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글쎄요, 뭐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적어도 이제 항소심, 최근에 법원 분위기로는 뭐 최대한 앞당겨서 네. 재판이 진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렇다고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내년 봄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아직 그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네. 그 이제 현실의 문제는 아닌 거죠. 다만 가능성,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가능성 정도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권 체제로 완전히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뭐 크게 입지가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예비군 내지는 대안을 지금 생각하는 시점은 민주당 내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죠. 실제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민주당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정권을 탈환해 오는 것이 네. 가장 큰 어떤 정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또 전국의 어떤 지지하는 국민들이 새로운 어떤 뭐 판단을 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뭐 법원의 어떤 판단들이 완성형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내년 봄에 그 공직선거법 2심 결과 네. 나오게 된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이제 야권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요. 다음 달 12일에 대법원 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징역 2년형이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3심 대법원 선고에서 이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바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야권의 대표 정치인들이 어떤 사법 리스크가 계속 되면서 전국 주도권이라든지 뭐 어떤 그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예, 뭐 그 이제 윤석열 정권의 퇴진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이재명 대표 내지는 조국혁신당의 어떤 조국 대표 형 확정 뭐 이런 이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이 네. 정치, 제가 지금 뭐 현실 정치는 아니지만 참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대선도 끝났고 예, 가장 우리가 뭐랄까요 우려한달까요 걱정되는 이게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쓸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제 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가의 문제들 네.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경제 침체 이런 부분들이 서민 경제 굉장히 어렵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뭐 여당은 여당대로 무슨 명태균 게이트다, 뭐 한동훈 대표였던 당 게시판 글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법적 혼란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야 이거 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우리가 이럴 때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해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은 또 그 부분들이고 이렇게 그 최근에 전국 상황들이 일종의 어떤 그 적대적 공생관계 네. 너가 못하니까 내가 이익받거나 뭐 서로 이런 관계들이 나에 대한 어떤 잘못을 지적을 하면 너는 어떤데 뭐 이렇게 되면서 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정말 낭비적인 이런 그 전국의 어떤 논쟁들이 주로 이슈화 되죠. 모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겐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국 대표의 문제는 뭐 그렇게 그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대체적으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시작했던 거여서 그렇게 전국에 주는 어떤 변화나 충격은 또 이제 12석의 이제 소수정당이기도 하고 해서 큰 충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히려 그 당장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조짐이 안 보인다라는 부분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윤석열 정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여당 내부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역시 또 지리멸렬하고 이런 것이 이제 큰 문제다. 야당은 야당대로 뭐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만 이게 아직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이 임기가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시기일 텐데 누구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이든 누구도 이 국정의 난맥상을 풀어갈 어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들 이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뭐 이재명 대표든 조국 대표든 이분들에 대한 판결이나 뭐 사법 리스크는 리스크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민심에 영향이 있을 건지 뭐 지금 한 20%대의 지지율로 이렇게 쭉 간다면 그래 정권이 그 힘을 갖고 계속 그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최근에 조금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얘기들 뭐 한 2, 3% 오르면 올랐다고 어떤 긍정신호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20%대 뭐 적게는 이제 10%대도 있고 20%대의 이 박스권의 그 이 지지율이 굉장히 오래됐죠. 고쳐질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벌써 고쳐졌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제 뭔가를 좋은 정책들, 자기들 나름대로 좋다고 판단하는 정책들을 실행하다가 이 지지도가 떨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국민들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정성을 확인을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또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누적된 국민들의 이제 마음이란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쉽게 올라갈 수 없고
이대로 그냥 가는 건데 이게 임기 말까지 갈 것인가? 아직까지는 어떤 뭐 불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범죄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결정적인 어떤 것들 뭐 그것이 명태균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어떤 난맥상 속에 나올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요새 핫한 그 명태균 씨 게이트. 결국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핵심 인물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뭐 새로 들은 얘기는 좀 있으십니까? 어떤 폭발력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뭐 아직 최근까지 들어본 건 없어요. 네. 그게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정치권에 있어봤지만은 그 명태균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뭐가 있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더군다나 아주 일상적으로 이게 통화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 얘기를 정치권에서는 통화 녹음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아주 낱낱이 있고 지금까지 나오는 걸로만 봐도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명태균 씨 이제 구속되고 뭔가 뭐 딜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뭐가 나올지는 이제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거로 보여지고 뭐 최근에 뭐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 군수 정도의 공천은 발로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명태균이 했다고 그래요. 네. 뭐 그런 걸로 봐서 뭐 지금은 이제 공천 개입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지만 이것만 있겠느냐. 저는 뭐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허세로 다른 사람 좋으라고 그런 역할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여진다면 전국에는 정말 큰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언젠가 한번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명태균리의 사람들이 명태균 하나겠느냐. 김건희 여사의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 사회에서 양지 쪽에 있지 않은 사람들,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 무속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고 그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뭐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이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빨리 마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스스로 그만두는 게 낫다. 끌려 내려오는 것보다 또는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게 계속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일요일에는 그 청주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참석한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그 집회도 열리고 뭐 다 지금 총동원 아니 뭐 다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저 의원님은 어떻게 뭐 역할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이런 걸 떠나서 뭐 어떤 정치를 위해서 좀 쉬셨으니까. 저야 뭐 늘 이제 관심을 갖고 뭐 제가 이제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참여할 준비는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여전히 뭐 지금은 이제 현역 지역 의원들 그리고 현실 정치에 있는 분들이 끌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모든 상황들이 뭐 다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나서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제가 리더로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시민으로서 어떤 나라 걱정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안 낫겠는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것이지 직접 뭐 지도자로서 내지는 그 앞에 서서 깃발을 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보면서 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있을 때 못 봤던 부분들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뭐 일반 국민들이 보면 정쟁일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상황에 매몰돼 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좀 떨어져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럴 때인가 라는 부분들 정말 국제 정세도 그렇고 북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도발적 상황도 그렇고 남북 관계에서의 긴장 고조되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관세 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에서의 자극 우선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막 심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를 누가 정치권에서 좀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정부가 대안을 세우고 이래야 될 텐데 이거 큰일 났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에서 막 싸우다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싸우다 보면 이렇게 매몰돼서 네.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데 언론 보도엔 안 나오더라도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법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지방선거 2년 후지만 달수로 따지면은 1년 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방선거 주자들의 마음이 더 막 뛸까요? 막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더 조급해지거나 또는 준비를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네. 지방선거 주자들은 지금 뭐 그냥 상황을 바라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지방선거를 의식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지지자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혼나겠죠. 국민들한테도 너네가 지금 그럴 때냐 아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으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전국의 예상들이 너무 이제 지금 예상되는 변화들이 크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뭐 효과도 없겠지만 네. 크게 뭐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아마 주자들은 마음속에는 두고 있겠으나 정중동의 자세로 다들 있지 않을까 관망하고 전국의 추이를 좀 보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현실 정치의 전국도 찌르시고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